5월 2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청와대 개헌안이 공고 후 60일 이내 표결이라는 헌법 조항에 따라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되지 못한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지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라는 9글자가 선명합니다. 그러나 본회의장 반쪽, 야당 쪽 의석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개헌안 투표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12명과 민중당 김종훈, 무소속 송금주 의원 등 모두 114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 3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192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청와대 개헌안은 결국 본회의 개의선언 개헌안 상정 64분 만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습니다. 재헌 헌법 제정 이후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6번째.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도 해보지 못하고 산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투표 불성립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여 년 만에 추진된 개헌이 투표 불성립으로 이어지게 되어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개헌 추진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한 야당을 싸잡아 비판했고 야당은 안 될 걸 알면서도 표결쇼를 벌였다고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30년 만에 개헌 추진 불씨는 이제 오롯이 이런 국회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박지민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선 낙태죄 위헌 소원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모성권,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 일도 양단식으로 잘라내 버릴 수 없는 가치들이 혼재하는 해묵었지만 치열하고 어려운 논쟁거리인데요.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 낙태는 어린 아기 차별이다. 헌법 정신은 모든 생명의 보호다는 팻말을 든 여성들이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선 검은 마스크를 쓴 여성들이 임신 중단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낙태와 임신 중단, 이른바 인공 중절 수술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만큼이나 쓰는 용어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낙태죄라는 것은 어쨌든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다 돌리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법을 폐지하라는 얘기는 국가에서 태아는 국민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한테 생명을 죽여도 된다. 오후 2시로 예정된 낙태죄 폐지 공개 변론을 앞두고 방청권을 얻기 위해 헌재 정문을 넘어 헌재 돌담을 끼고 긴 줄까지 생겼습니다. 오늘 공개 변론은 산부인과 의사 정모 씨가 낙태한 산모를 처벌하고 시술을 한 의사는 가중처벌하도록 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해당 조항이 평등권 침해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데 따른 겁니다.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공개 변론도 뜨겁게 진행됐습니다. 낙태 처벌 여부는 임신 중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도 낙태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 인부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낙태죄 폐지 쪽의 주장입니다. 즉 현실적으로도 별 실효는 없으면서 인부의 자기결정권 침해, 의사평등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만 있는 만큼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반면 법무부 장관을 대리해 나온 법무공단 측은 낙태죄 폐지는 절대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모든 태아에게는 동일한 생명권의 주체성이 부여된다. 태아의 생명보호는 매우 중대한 공익이다.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낙태 시술이 가능하다.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임신 초기에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현 시점에서 낙태죄 폐지는 그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니 폐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헌재는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되는 사건이라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무부에서
그 사건의 중요성이라든가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서 판단하는 거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4대4 결정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 낙태죄 규정이 현재는 거의 사문화되어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은 더 이상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헌재는 당시에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진성 헌재소장이 낙태죄 폐지에 대해 전향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헌재 분위기가 지난 2012년과는 또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했듯이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이렇게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성 헌재소장을 포함해 5명의 헌재 재판관이 오는 9월 한꺼번에 퇴임하는 만큼 이번 낙태죄 헌법소원 결정은 그 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낳을 낙태죄 폐지에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필리핀 여성들을 불법적으로 가사 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법무당국에 소환됐습니다. 어머니 이명희 씨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물건만 밀수를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람까지 밀수를 한 건데요. 그런데 한진쯤 되는 재벌가에서 왜 굳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 필리핀 여성들을 고용했을까요? 김정래 기자의 현장기획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나왔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다시 선 겁니다.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조 전 부사장은 어머니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에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지난 10여 년 동안 20여 명 정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한진 오너 일가의 지시를 받고 대한항공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고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필리핀 여성들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이유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필리핀 여성들 고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조사 중인 사항이어 갖고요. 저희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네요. 지금. 가사도우미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지만 한진 총수 일가의 재력을 생각하면 선뜻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진 오너 모녀의 상습적인 포옹과 고성, 갑질이 원인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한국인 가사도우미들이 자꾸 그만두자 아예 우리말을 모르는 필리핀 여성들을 가사도우미로 썼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이명희 이사장의 수행기사를 지냈던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말을 다 알아듣는 한국 사람이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간에 폭언 등에 시달려가지고 한국인들을 쓸 수 없어서 필리핀 사람을 썼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그런 걸 관련해 갖고 저희가 드릴 말씀은 따로 없습니다. 또 내밀한 사생활이 알려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한국말을 모르는 필리핀 여성들을 쓴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입국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을 불러 관련 사실을 강도 높게 추궁한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조만간 조 전 부사장의 어머니 이명희 이사장을 같은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 전 사주 모녀 갑질의 결과가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대법관 후보 추천이 구성부터 좀 볼까요? 어떤 인사들로 구성됐나요?
네, 추천위는 고영한 선임대법관과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 또 김현 대한변협회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과 네. 또 김혜경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또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의 비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이 중 위원장은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맡았습니다. 네. 이 송승용 부장판사는 처음으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선출한 추천위 후보로 합류했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과 심의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떤 인사들이 추천됐나요? 네, 일단 피추천 자격은 만 45세 이상으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이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입니다. 네. 일단 선고된 인사는 모두 63명인데요. 네. 이 가운데 41명이 추천위 심사에 동의를 해서 대법관 후보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현직 법관이 33명, 변호사나 대학 교수 등 비법관이 8명, 이렇게 41명입니다. 네, 눈에 띄는 인사들이 있던가요? 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변협에서 추천을 했던 김선수 변호사인데요. 이 김선수 변호사는 지난해 5월과 11월 그리고 이번까지 지난 1년 사이에 3차례나 대법관 후보로 추천이 됐습니다. 네. 네, 서울대법대의 사시 수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판검사를 하지 않고 네. 줄곧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국가 권력 등의 압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변협 측의 추천 사유입니다. 네. 법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2기수 빠른 연수원 13기, 고희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눈에 띕니다. 네, 여성은 몇 명이나 추천됐나요? 네, 사법 연수원 기수대로 하면 네. 19기의 노정희 판사, 이선희 성대 로스쿨 교수, 또 네. 이은혜 가정법원 수석 부장판사가 있고요. 네. 또 21기에는 전주혜 변호사, 23기 윤석기 변호사 이렇게 5명입니다. 네, 심사 관전 포인트가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이 서울대법대 50대 남성이라는 이 네. 이른바 서우남, 이 도식을 깨는 인물이 추천이 될지 이 기준으로 하면 비서울대 출신이나 여성 후보자가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순수 재하 법조인 출신인 이 김선수 변호사가 3세판 만에 대법관으로 대법원에 입성할지도 큰 관심입니다. 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이 41명의 후보자 가운데 9명을 추려서 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김 대법원장은 이렇게 추천된 9명의 후보자들 중에 3명을 선택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을 하고 네.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어떤 인사들이 대법관으로 추천되고 선임될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국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도랑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 쉬운 말을 두고 왜 굳이 국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입니다. 영화는 형사를 그만두고 외판원을 하고 있는 송강호가 범행 현장 부근의 도랑을 들여다보며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 도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우리 법전에도 나옵니다. 문제는 도랑이 아닌 낯설고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로 기재돼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229조 국어 기타 수료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대통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 등의 국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국어?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몰라요. 국어가 뭐예요? 법제처 법령용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국어, 농업용 국어와 자연뉴스의 배수 처리에 제공하는 국어라고 돼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용어 사전을 봐도 무슨 뜻인지 알기 힘듭니다. 국어는 한자로는 도랑 구자에 개천 거자를 씁니다. 그냥 개천에 놓인 도랑이라는 뜻입니다. 통상 법적으로는 용수나 배수를 목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합니다. 즉 국어도 지방세법에 함께 기재된 도로, 제방, 묘지 같은 단어처럼 해당 부지의 용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업으로 삼는 중개인들도 그 뜻을 모를 정도로 이미 사문화된 단어입니다. 처음 듣는데 평상시 쓰는 말도 아니니까 이게 한자라면 뭐 구, 예구, 언덕구? 모르겠네.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에서는 물을 관할하는 수자원 공사 관계자는 알까? 국어요? 수공학 영어집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 아, 네네. 예, 거기에 근데 국어
국어라는 거는 잘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관계자들도 관계 당국도 모르는 법전에만 있는 죽은 단어 국어. 그러니까 뭐 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 법률 용어는 좀 어려우니까 좀 쉬운 말로 했으면 좋겠네요. 네네. 관계자들도 잘 모르고 쓰지도 않는 단어를 법전에만 계속 두고 있는 건 관계 당국의 직무유기, 나아가 일종의 언어폭력이기도 합니다. 국어를 도랑으로 법률방송 법률영어, 이제는 바꾸자 조현경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이 연중기획으로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포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오늘 어려운 교도소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을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쉬운 용어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변 씨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JTBC 손석희 사장 등을 비방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제처가 공적개발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미얀마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돼 김혜숙 법제처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늘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법제처는 1년간 시스템 유지 보수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상주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오후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을 잇따라 만나 독점금지법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독점금지법 발전을 위해 실무적으로 공정위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5월 24일)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